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 6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를 쭉 한다는 걸 한 번만 하면요, 3시간 듣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도 열을 겪어보면 두세 개는 고통도 아니듯이,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루 종일. 예전에 정말 공인중개사 시장이 활성화돼서 학원 엄청 많고 학생 많을 때는 하루 특강을 할 때 공법을 아침 10시에서 밤 11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하루 특강 할 때 밤 11시, 12시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개론 선생님은 새벽 1시 반까지 해가지고 종로에서 차가 끊어졌어요. 그게 또 미덕인 줄 알았어. 엄청 많이 해주면.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러면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강의하는 걸 테이프로 떠서 테이프를 팔아먹었어요, 우리가. 테이프 팔아먹었어. 오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테이프 있는 거. 그때 인터넷이 이렇게 안 됐거든. 한 20년 전, 15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테이프 팔아먹고, 그 테이프 팔아가 서울 창께서 수입했고, 그래서 유명하다 싶으면 막 종로로, 노량진으로 막 저 지방서 강의 들어오고 이렇게. 요새는 올 이유가 없잖아요.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딱 6시간 넘어가면 집에 가버립니다, 다. 자, 그 252페이지 보면은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있죠, 해제. 요게 학생들이 살짝 틀려요. 자, 아까 보세요.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구역을 먼저 묶고 개발구역 계획은 나중에 짤 수도 있다 그랬죠. 거기에 몇 군데인지 혹시 5군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에 뭐 해가지고 국가균형 발전하고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적 땅이 100분의 30 이하인 곳을 할 때는 먼저 묶고 나중에 짠다고. 그럴 때는 이걸 2년 내에 짜야 돼. 개발 계획을 안 짜면 다음날 실효해요. 또 2년 내에 짰더라도 또 3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돼. 자, 그러면 해제 의제 사유 원칙 보세요. 이제 단디 보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정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3년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틀린 사람들이 목소리가 기가 더 세요. 되는 날. 입에 힘을 줘요. 그러니까 다음 날 한 사람은 자, 되는 날 풀려요, 다음 날 풀려요? 그래도 되는 날인데. 그래서 법정 그래서 지구는 그래도 도는데 된 날 아니야? 그 박스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오늘까지 3년이면 오늘까지는 괜찮지. 내일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낼 때 다음 날을 자꾸 빼고 냅니다. 그럼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3년 되는 날 풀리면, 그죠?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풀려야지. 그래서 박스 바로 위에 보면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되면, 환지 처분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자, 그러면 이건 이 얘기예요. 공사가 끝났죠. 공사가 끝나면 개발구역이 있을 필요 있나요? 개발구역을 왜 지정하게 해요? 개발 사업을 하려고. 공사 끝나서는 있을 필요 없지. 공사 완료 공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다음에 정한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 다 똑같아요. 1번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또 몇 년? 2년. 요거는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 되는 날 다음 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보세요.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개발계획을 몇 년 내 짜라고? 2년, 거기 2년. 박스 지금 1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박스에. 그죠?
내 인연은 또 언제 내가 그랬어요? 저쪽 언니가 옆 사람 보고 내 인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남자 여자 호칭이 내 이놈, 내 인연 똑같은 말 아니에요. 내 이놈 그러면 별로 기분 나쁜데 내 인연 그럼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아들내미한테 또 그놈 잘생겼네 그럼 기분 안 나빠. 딸내미한테 또 그년 이쁘네 훅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거 참 희한해. 똑같은 말인데도 딸내미한테 또 그년 이쁘구만 이러면 이 죽여버려 이한테 뭐지한테 딱 그놈 똘똘하게 생겼다 그러면 거뭇하잖아요. 자, 잘 봐요. 계획을 짜고 구역을 지정하는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럴 때는 이걸 몇 년 내 짜라고. 안 짜면 다음날 풀리는 거예요. 그래 얘를 짰다면 또 3년 내 실시계획인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오른쪽에 2번이거든. 개발계획 수립 고시했다 이 말 나오잖아 이제. 그럼 또 몇 년?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날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 그러면 몇 년? 3년. 개발계획 수립 그러면 2년이지. 그러죠? 이게 진짜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를 저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목동은 평균 연령이 야들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낮아요. 내가 막 이런 말씀 드린 거지만 우리 제 노량진을 어제 하는데 금요일날 하는데 와 노량진 평균 연령이 거의 뭐 저의 삼촌뻘들이에요. 진짜 거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장합니다. 앉아서 주무시는데 막 그냥 왜 나이 많으신 그 주무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무셔요 진짜로. 그런 거 막 못 찾고 대답 못 하고 내 옆 사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화도 못 내고 근데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동은 평균 연령이 좀 많이 낮아요 사실은요. 2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0년. 거의 노량진은 막 전 1호선 타고 온 천지사방 1호선은 또 경로 우대증 있잖아요. 또 지하철 타고 막 온 데 다 와요. 그러니까 내 깨우느라고 3시간 다 가요.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목동은 좀 그런 것도 좀 없거든. 목동은 또 지적 수준이 평균적으로 많이 높잖아요. 알아서 공부를 좀 많이 해요. 자, 봐요. 공부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제가. 개발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 그럼 그때부터 3년 내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가 들어가야 돼. 지구 단위 계획처럼. 아니면 다음날 풀린다.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짠단 말 나오죠. 그럼 이거 2년 내 짜면 돼요. 안 짜면 다음날 실효돼. 2년 내 짰지. 그러더라도 또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자. 그러면 딱 외우면 돼요. 몇 년? 3년. 나중에 개발계획 짜야 되겠다 그러면 2년. 안 하면 되는 날의 다음날. 자,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용도 지역등의 환원 있죠. 환원. 옛날로 다 돌아가요. 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해가요? 개발구역 지정되면 다 도시적으로 됐잖아요. 근데 공사 안 해서 개발구역 풀려버리니까 도시로 냅둬야 돼.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 다만 공사 완료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완료돼서 개발구역에서 풀릴 때는 돌아갈 땅이 없지. 영구적으로 도시적 돼버려야지. 이 가죠 이제? 반응이 좀 야가네 또.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이 있고 우리 배운 대로 치면 관리지역, 그렇죠?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보존지역이잖아요. 자, 이럴 때 농림지역에다가 개발사업 할 수도 있지. 그럼 면적 얼마 이상으로 지정해야 돼요? 얼마 이상? 난감하네. 농림지역 물으면 대답 못하고 도시적 바깥을 물으면 30만 이상이라고 대답하고 30만 이상으로 해야 돼요. 도시적이 아닌 곳이니까. 그러면 농림지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하면 그 순간 얘들은 용도가 뭘로 되고
도시지역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구역 지정하고 3년이 가도록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개발구역에서 풀린다며요. 그러면 얘는 도시로 남겨놔야 돼, 돌아가야 돼요? 농림지역 돌아간다니까. 지구단위 없어져 버려요. 여기까지 콜? 그런데 농림지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했지. 지정하고 막 드드드드드드 공사 막 다 했어. 이제 한 2년 만에 공사 다 끝났지. 공사 다 끝났으니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날 개발구역에서 풀리지. 공사 끝나서 풀릴 때는 얘가 농림지역 돌아갑니까? 돌아갈 농지가 없잖아요. 택지개발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공사 완료로 인해서 개발구역에서 해제될 때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항구적으로 도시적으로 그대로 돼야지. 아파트 빌딩 올라가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단에 사업 시행자, 그 밑에 하단 시행자 있죠, 시행자. 아까 체크됐잖아요. 자, 여기 잠깐만요. 국가나 지자체는 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조합도. 조합이 시행을 못해. 조합이 얼마나 중요한.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안 돼. 이게 계속 조합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자, 그러면 자, 이 시행자를 정할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정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얘들이 개발계획 수립 오후 몇 년 내 지정 신청 안 올라오면 딴 놈을 정한다. 몇 년? 1년? 1년 내에. 근데 지정 신청 와서 지정을 해줬지. 해줬는데 구역 지정은 몇 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딴 놈으로 바꿔. 2년이요? 3년이요? 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에 3년이 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삽질이 2년. 그럼 4번이 몇 년? 4개에서 1년. 1번이? 그거 내가 왜 이쪽에 얼쩡얼쩡 했는데 가리려고. 머리통으로 나 다 가려줘요. 그래서 조망만 하다 이런 얘기 싫어해, 나는. 머리통 커서 우리 빡투하고 내 머리 비슷한데 내가 더 큰 것 같다. 이보다. 그죠? 살 빼면 작아요. 그런 것 같다. 맞네. 두상은 작네. 나는 골격 자체가 크다, 머리가. 그래서 전형적인 징기스칸 후예다, 내가. 북방계통. 순수한 한민족이지,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한민족은 피 속에는 쌍꺼풀이 없어요. 피부 뽀얀 게 없다니까. 몽골이안 보세요. 그러죠? 우리나라 알타이 계통이거든, 이게. 북방민족. 그 민족은 광대뼈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 턱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눈이 쫙 징기스칸처럼 이렇게 되게. 그래서 약간 눈이 쌍꺼풀에 피부 뽀얗고 갸름한 사람들 있죠. 피가 섞인 거예요, 그거 다. 남방피,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볼 때 민법 선생님 있잖아요. 잘 봐봐요. 태국 사람 같잖아. 아, 진짜예요. 눈이 쑥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태국 동남아 같이 보인다니까. 진짜요. 그래서 내가 술만 맹진심에 물으면 또 뭐라 할까봐 살짝 취하면 진짜 어디서 뭐 없어? 했더니 자기가 충청도 본태벽이라 하는데 충청도가 서해안 가깝잖아, 인도하고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남판 인도 사람이 300년 전에 표류해서 하멜처럼 그래서 시를 퍼뜨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민법상 봐봐요. 동남아 틱 해야 되니까 까무잡잡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순수한 우리나라 알타이 계통이에요. 저는 피가 순수해. 내가 짧아요. 조합 있죠, 조합.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소유자로 정한다가 이제 우선이거든요. 우선 정했다가 바꾸는 사유 있잖아요. 바꿀 때에 소유자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해줬는데 얘들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올라온다. 1년. 실시계 인가했는데 공사사업 착수 안 한다. 2년이죠, 2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변경사유에 3년 나오면 무조건 땡이지. 변경사유 4개 중에 1년, 2년, 그 다음에 지정 취소, 부도 파산. 그 사유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그렇게 하고도 딱 1시간 10분 쉬고 오니까 또 헷갈리잖아요. 금세 잊어먹는.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255페이지에 시행자 변경사유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게 몇 년? 1년. 위에 거는 2년.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잘 보면 이제 3년 또는 6개월 나오면 무조건 계약가 답이지.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257페이지 하단에 조합 나오나요? 봐봐요. 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고 그래도 시행자로 정해주고 싶어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정해줘야지.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거의 100% 시험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조합을 만들 때 7명 이상이 뭉쳐야 돼요. 발기 모임, 정관을 만들고 동의받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꼭 한마디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지정권자 찾아가야 돼. 지정권자. 그래서 시군구가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 그래서 다시 몇 명 이상 뭉쳐서 7명 이상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도장받은 서류 들고 누구 찾아가서 지정권자한테 설립 인가 받고 인가해 줄 때 30일 내 등기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립 인가 며칠? 30일 내.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외워놓는 거예요. 자, 몇 명 이상 뭉쳐서 7명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갖춰서 지정권자 찾아가서 인가받고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그럼 며칠 내 등기하고 30일 등기하면 성립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밑에 1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7명 동그라미 찾아서 저 끝에 그 다음 줄에 정관 동그라미 그리고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 받고 그러니까 그 세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257페이지 하단입니다. 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인가 받는데 다만 이하 줄 쳐봐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있나요? 변경할 때는 신고하래요. 자, 이거 자주 나와요. 자, 조합이 만들어지면 사무실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무실을 더 싼 데로 계약기간 지나고 옮길 수 있잖아요. 조합 사무소 옮길 때는 변경한다고 인가받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소유자 동의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자, 구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그럴 때 국공유지를 포함할까 제외할까? 자, 포함합니다. 자, 다시 그 안에 한 사람이 세 필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동의권은 3개, 1개. 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하나. 한 필지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면적 큰 거 한 필지 1000평 200평짜리 한 필지 그러면 얘는 5개를 주나? 평등하게 몇 개? 하나. 이런 것들은 외울라 하지 마시고 알아버리면 돼요. 나오니까 지문에. 그러면서 저 밑에 박스 안에 4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라면 동의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동의했더라고 동의하면 무조건 철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했더라도 설립 인가 떨어지기 전이라면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법적 성격에서 법인격 그 다음 2번 등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조합 대표자는 인가 받고 며칠 내 30일 내 등기하고 등기하면 성립하고 등기해야 돼요. 오른쪽 상단에 조합원 보세요. 좀 중요합니다. 조합의 조합원이 될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고 됐죠. 여러분 토지 소유자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해야 돼요. 돌려주는 방식 수용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구역 안에 조합원 되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란 말 나왔죠. 지상권자나 건축물 소유자 애들은 아니요. 환지니까 땅 그리고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었잖아요. 이 중에 소유자 중에 동의 안 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그 사람들은 조합은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얼굴 표정의 변화를 봐요. 이러니까 돼요. 안 되겠다. 검색 돼요. 딱 3초만 돼요. 그래서 이 표현 속에는 이 표현 속 우리 재건축하고 좀 다른데 동의했든 안 했든 적법하게 조합이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당연 조합원, 의지의 조합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줄 속에 동의한 소유자에 한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래서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럼 동의했든 안 했든 요건 갖춰 조합 만들었을 거니까 다 조합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임원이라고 있나요?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자, 그 첫 번째 박스 밑에 선임 보세요.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자,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란 말 나왔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세 사람에서 상속받았죠? 큰언니, 둘째, 막내.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명이잖아, 조합원이. 그런데 의결권 행사할 때는 세 사람 각각 행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대표에서 큰언니한테 하나 위임했죠, 이제. 그 큰언니만 대표 위임받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결권은 없어. 그 얘기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때는 조합원 중에서도 이 두 사람 안 돼. 의결권 가진 조합원만 조합장 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조합원 중에 의결권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 다음에 임원의 직무 쪽에 박스에 1번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상식이에요. 사무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되고, 4번 중요한 거 나옵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누가 대표하자? 감사가 대표. 자, 이게 이런 얘기 봐봐봐. 자, 다시 얘기할게요. 조합원 전체 회의를 하는 게 총회라고 해요. 그럼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이 조합장하고 이사 감사하잖아요. 뽑힌단 말이지. 그러면 자, 우리 박완 야가 조합장이 됐어요. 조합장 됐다는 얘기는 조합원 중에 한 사람이지. 그러면 얘는 이 안에 토지 소유자 여 아니요? 또 토지 소유자 여야 조합원 될 수 있고 조합장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겠지. 그러면 조합이 뭘 산다든가 조합이 소송할 때는 A 조합의 조합장인 빡빡완이라고 해서 소송을 한단 말이야. 대표한단 말이야. 예. 그런데 조합장은 조합원이기도 하지. 그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조합장이 조합을 또 대표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겠지. 그래서 조합원들 피해가 간다, 이 말이야.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을 상대로 계약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해줘야 정당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야지 당연히. 그다음 여기서 또 조합장을 뽑히는 사람이 내가 감사까지 할게. 이건 될까 안 될까?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겸직.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니은도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도로가 있죠. 도로 왼쪽에도 개발 사업을 해. 오른쪽도 같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운 좋게 왼쪽에도 땅이 있고 오른쪽도 땅이 있었지. 여기는 조합장 뽑혔지. 오른쪽 길 건너 조합장 또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총회를 같은 나라면 어떡해? 잠깐 기다려라. 갔다 올게. 후다닥. 그래서 이 둘 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임원의 결격 사유 있지요. 자, 여기서 보세요. 개발구역 안에 땅 주인 중에 12살 먹은 미성년자 있어 없어요? 있겠지. 90 먹은 치매 할아버지도 있고 그 사람들은 조합원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재작년 연달아 시험 낸 게 시험장 가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 그죠? 그리고 아침에 우리 시험이 작년부터는 3타임 나눠서 보잖아요. 민법 개론 한 타임 100분 2시간 넘게 쉬었다가 중개사 공법 또 100분 또 50분인가 40분 쉬었다가 세법 공시법 종일 시험 본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가서 밥을 못 먹어. 스트레스 받아서 가서 문제 푸는데 공법 시간 되면 벌써 지치지. 오후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쫙 내는 거예요. 이번 시험 예를 들어 볼게요. 정비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울 때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조합장 이사감사 못하거든.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1년 6개월 지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유는 없어. 조합장 이사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지문에다가 툭툭툭 섞어놔요. 안 보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지금은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조합장 이사 감사. 그러죠?
조합원이 되는 게 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합장 이사 감사하면 안 되는데 이제 결격사회가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리버리 삼총사들은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 세 놈 있죠. 어리버리 삼총사하고 야들하고 각별히 친한 놈이 둘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놈은 노숙하는 놈, 한 놈은 얼굴에 칼집 확 난 놈이에요. 그래서 노숙을 왜 하겠어?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된 놈하고 파산 안 했으니까. 세 번째, 형 집행 뭐 끝나거나 받장 그냥 교도소 갔다 온 지 몇 년 안 된 자, 2년. 그래서 칼집 확 났다는 얘기지.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조합장 이사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하고 요 얘기가 그대로 공법은 다른 데 결격사도 공통이에요. 얘는 무조건 공통분모입니다. 자, 우리 여기도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자 결격사유도 똑같죠. 근데 거기는 교도소 갔다 온 지 3년이 안 된 자고 얘는 2년이에요. 그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징역 3년을 살고 나왔어요. 나온 지 2년 6개월 된 사람은 여기 조합장 될 수 있어 없어요? 2년 지났으니까 될 수 있지만 걔가 3년 살다가 중개사 공부해서 자격증 땄지. 그 교도소에서 자격증 딸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공부하겠다는데 뭐 그 저 면회 온 사람이 공인중개사 기본서 6건 툭 던져줬더니 야가 설쩍설쩍 보고 합격했어. 밤에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잖아요. 번뇌도 없고 직장 얼마나 집중 잘 되겠어. 식구들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소 있으면서 자격증 합격했어. 시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있어. 다 수능도 보고 다 보게 해줘요. 딱 교도관 딱 해가지고. 그래서 60점 넘으면 공인중개사 여 아니요? 되지 뭐 아니요?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지. 근데 개업을 할 수는 없지. 그 교도소 안에서 부동산 중개하나? 죄수상대로. 그래서 자 그리고 교도소 문 열고 나왔어요. 예. 자격증 땄으니까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 6개월 된 놈은 중개업자 등록할 수 있나? 3년이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시험을 낸단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걸. 그래서 공법에서는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 중개사법은 3년. 자, 오른쪽에 총회는 자격 상실부터 봐야 되겠네. 맨 왼쪽 페이지 맨 하단 있죠, 5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라면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와닿잖아요. 마시 완전간 중증 치매 환자는 뭘로 선정할까? 선고할까? 검치산자. 그 한정치산자는 이제 약간 그런데 이제 주로 왔다 갔다인데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도박에 미쳐가지고 종교에 미쳐서 온 재산 다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을 식구들이 법원에 가서 한정치산자 신청하면 법원에서 한정치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치매 왔잖아요. 이건 왔다 갔다도 아니야. 이거는 검치산자라 해서 심신을 상실한 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 돈을 가지고 생활로 궁박하게 이거는 한정치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조합장으로 뽑혔잖아요. 근데 개발구역 안에 조합장하고 조합원 하려면 젊은 사람들은 드물겠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땅 가진 사람은 경제 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조합장 뽑아서 토백이라. 근데 이제 저덕 치매가 온 거지. 그래서 판사가 오늘 오전 10시에 검치단자 선고를 했어. 그래 이 사람은 10시부터 조합장 집이 날아간다고 내일부터 날아간다고.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는요. 그 즉시부터예요. 달라 이게. 이건 다음 날이요. 예? 다음 날. 그다음 오른쪽엔 총회가 있고 오른쪽에 대의원회가 있는데 대의원회 보세요. 6번에 1번.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몇 인 이상이면 50인 이상의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야. 재개발 재건축은 또 두어야 한다고 됐거든. 그러면 여기서 도시개발법에서요. 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 100명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맞아 틀려? 100명이면 50명 이상이면 두는 거니까 100명이어도 둘 수 있지. 이번 시험에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 100명인 경우 어떤 사람은 아니야 50명 이상이잖아. 근데 만약에 100명 이상인 경우 그러면 틀려.
조합원이 100명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확 급할 때 개발법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개발법은 50명. 정비법이 100명이거든. 재개발, 재건축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50명, 100명 외우다가 개발법에다가 100명인 경우 그러면 아니야, 이건 정비법이야. 틀렸어.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조합원이 100명이다. 대의원회를 둘 수 있어, 없어요? 있지. 50명 이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평화롭게 수업 시간에 물으면 대답 잘하는데 시험장 가서 풀 때는 완전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하얘진다잖아요. 피부가 나같이 시커먼 사람은 시험장 가면 되겠다. 하얘지니까. 이런 썰렁한 얘기를 또 금방 하얘진다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는 하얘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시커매서 평생 시커매가지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 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몇 인 이상이면 50인 이상이면. 자, 다음 페이지 실시계획 나오죠. 자,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조합 이름으로 뭘 만들어? 실시계획. 시행자 지정했으니까. 시행자가 지정됐을 때 계약가 만드는 게 실시계획. 누구한테 인가받고? 지정권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자, 여러분요, 요 실시계획 짤 때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야 안 해요? 금방 나왔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데 고개만 들면 낯서네. 그래서 이 개발계획 있잖아요. 이거 아까 이따만한 거 있었잖아요. 개발계획의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 모두요, 답이 지구단위 계획이었다고.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어디에 담아야 될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실시계획 짭니다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인가 보세요. 맨 위에 지정권자 인가 있죠.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누구 찾아가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됐어요. 한 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면 감리라는 것은 절대로 여기서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73페이지 하단에 수용 사용 방식 있죠. 한 장 더 넘겨요. 자, 칠판을 보면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한다고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요. 그러면 자, 수용 사용 방식이란 말의 의미는 얘를 뺀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결정되겠지. 그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100만 평이 묶였잖아요. 감정 평가를 싹 다 해요. 그래서 땅 주인 만나서 돈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LH공사나 SH공사에서 돈 주고 땅을 사는데 일부가 안 팔 수 있지요. 그럼 보상을 하고 강제 수용이라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처음부터 수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용이란 말의 전제는 협의 매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국가가 도로 만들고 항만 만들고 공항 만들 때 땅 주인 만나서 평가를 하고 돈 주고 땅을 먼저 사요. 안 팔 때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 때 원래 토지 수용은 국가 지자체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개발법에서는 개발 사업이 공적 사업이니까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협의 매입이 안 될 때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토지 수용은 국가기관만 한다고 그랬는데 국가가 아닌 자들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특히 소유자, 민간 건설업자 등은 요건을 제한을 해요. 수용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그 밖에 건설 회사 등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적어도 협의 매입하는 성의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뭐 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소유자 총수 남은 땅에 2분의 1 도장받으면 협의 매입할 필요 없다 이 말. 그런데 이 요건을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수용할 때 이 요건 갖추라고 시험 나오거든.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적 주체는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수용 또는 사용권자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2번에 민간 시행자 요건이죠. 요건. 1번 보세요. 조합을 제외한 자 민간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하세요. 다다음 줄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뭐 하고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 뭘 받으래요? 동의. 자, 민간업자만 그런 거예요. 예.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토지 상환 채권 있나요? 오른쪽 페이지로 오세요. 토지 상환 채권 있나요? 야, 이거 명칭 외우는 이게 진짜 자주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자주 나오면 중요한 거야. 그러죠?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이건 진짜로 단골인데 얘가 뭐냐면은 봐봐, 다시 한번. 100만 평을 구역 지정했지요.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고. 돈 주고 땅을 사야 되겠지. 그런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땅 가지고 있는데 현금 받고 땅 파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신도시에 내가 살 기회 없어지지. 땅 돈 받고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조성된 땅을 경쟁 입찰로 주기 때문에 자금력이 떨어진 개인들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 주인이 뭐라고 하냐? 일부는 돈 안 받을 테니 조성이 끝난, 공사 끝난 땅으로 돌려주면 안 될까요? 네,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래 현금 주고 땅 사야 되는데 원하니까 토지 상환 채권을 시행자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는 거야. 그러면 땅 주인은 이걸 가지고 있다가 공사 끝난 땅으로 돌려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봐요. 도시지역 바깥에 농림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 지금 당장 돈 받고 파는 것보다 도시로 바뀌잖아요. 바뀐 지역에 조성된 땅으로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100번 유리하죠. 땅값은 계속 뛰니까.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하냐? 외울 것도 없어. 땅 사는 주체가 발행하는 거야. 누가 살까? 시행자가 땅 사지. 그리고 지정권자 찾아가서 발행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발행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땅 주인에게 이름 표시해서 돌려줘야 되니까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기명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이 중에 100필지를 새로 조성할 텐데 100필지 전부 다 채권으로 돌려줘 버리면 환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그 다음 하나 더. 이 시행자 중에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발행을 했어. 그리고 얘들이 중간에 망할 일이 있어 없어? 얘들이 망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발행할 때는 은행 등의 보증을 안 받아. 근데 소유자 민간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돼. 근데 시험에는 자꾸 지방공사를 내. 지방공사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뭐가 없어? 있지. 다 발행하니까. 근데 얘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 안 받아? 그러지. 그리고 책을 봐야 돼요. 1번. 시행자는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건축물 면적에 얼마 초과하지 않고 2분의 1 범위에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뭘 발행할 수 있고, 주어 누구? 시행자는 뭘 발행? 토지 상환 채권 2분의 1 넘지 않도록. 그래서 자꾸 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외워지거든. 그 다음에 보증. 민간사업 시행자 줄 딱 치고는 은행 등으로부터 뭘 받아야? 지급 보증 받아야 중간에 홀라당 망해가지고 없어져도 토지 상환 채권 받은 사람한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민간업자만 보증 받는 거예요. 지정권자 승인.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발행계획 작성해서 미리 누구 찾아가서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지정권자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구역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저거 발행할 수도 있나요? 그래 됐네. 지정권자도 시행자 될 수 있잖아요.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하는겨? 시행자가 발행하니까 얘들도 발행하지. 지정권자가 발행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시행자가. 시행소송에 지정권자 들어갔지. 그러니까 시행자가 발행할 때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으라. 그럼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자로 발행할 때는 승인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되지. 그러니까 가로 속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승인? 지정권자. 그 다음에 이유리야 발행자가 정하는데 한 장 넘어가봐요. 자, 발행 방법. 기명, 무기명. 기명식으로 해서 이름 표시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잠깐. 자, 우리 빡원이 땅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아가 정여를 받아서 땅을 가지고 있다가 도시개발 사업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토지상환 채권 받고 땅을 팔았지? 토지상환 채권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땅으로 받는 거야, 수익계약으로. 하다가 이 친구가 정이 들은 거지.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을 5억짜리인데 너 가져라. 정이요. 아니면 오빠 믿지 하고 5억짜리인데 7억 받고 팔어. 오빠 믿지 하고 돈 더 붙여서 팔고 말이지. 그래서 이 매매 양도 정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토지상환 채권. 어? 그냥 여러분 생각만 얘기하세요. 남하고 동참하지 말고, 자, 얘기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러지 말고, 인생은 외로운 거라니까. 이거 오빠 믿지 하고 양도 양수 증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 기명, 무기명이 논점이 아니고, 5억짜리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땅을 가지고 있고 땅으로 받는다는 얘기지. 이 땅을 줄 수 있냐, 팔 수 있냐는 개념이지. 있어야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양도 양수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돼. 그래서 빡원으로 쓴 걸 야 이름으로 원부를 바꿔놔야 야가 나중에 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고 받고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밑에 그 하루 6분의 1번 봐봐요. 아이, 눈이 커도 소용없어. 토지상환 채권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일정한 사항 기재한 후에 토지상환 채권 원부를 비치하고, 자,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시험 내거든. 그야말로 나의 땅을 팔고 사고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어딜 봐야 되냐면은 그 278페이지 하단에 원형지라고 나오죠. 에이, 이거 원형 탈모 3분의 1 머리 여기 나중에 외우면 되고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원형지 나오면 3분의 1이거든. 이제 일단 머리에 원형 탈모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282페이지 보면은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있나요? 아, 이거 이제 봐봐요. 자, 예를 들어 100만 평을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이제.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야. 다 조성해서 이제 이걸 조성한 땅을 팔아 먹어야지. 그럼 공급할 때 어떡하냐 이 얘기거든. 그래서 공시렁 나오는 건 다 필요 없고 3번에 공급 방법 보세요. 경쟁 입찰 줄 치세요. 조성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받기 힘들겠지. 그래서 경쟁 입찰은 평당 가격 정해놓고 비싸게 낙찰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추첨. 다음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제 그 유명한 삼택지 1공장이 나와. 그래서 야만 알면 이 부분 다 게임 끝납니다.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나오죠. 100평 이하의 단독주택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지, 국민주택지. 세 번째, 공공택지 나오죠. 그래서 단독주택지, 국민주택지, 공공택지로 공급할 때는 추첨하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장용지 나오죠. 공장도 추첨하는 거. 너무 비싸지면 안 되니까. 삼택지 1공장.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거는 무슨 방법으로? 추첨. 모아 추첨을 하는. 자, 오른쪽에 수의계약.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추첨하지도 않고 경쟁 안 붙이고 당사자 간의 청약과 성약으로 바로 공급하는 거예요. 학교 용지로 공급하거나 공공청사 용지 있지요. 자, 학교 지어라, 시청 청사 지어라 할 때는 추첨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당첨되면 어떻게 해? 학교 지을 거예요? 학교도 가기 싫어가지고 겨우 이 애 둘이는 빡1, 빡2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되게 가기 싫었던 듯한 외형이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2시간 하고 도망가서 담배 피다가 스님한테 걸려가지고 봉 들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근데 절대 외모는 그렇지만 품성은 안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보면 제 친구들도 이제 얼굴이 뽀얗고 착하게 생긴 애들이 항상 그 나쁜 짓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무리들은 절대 나쁜 짓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부동산 같은 사무실 하잖아요. 삼촌 이렇게 해서 손님 아무도 없어요. 왔다가
게다가 중개사법 옆에 앉아 신문 보고 있어. 이마에 힘주고. 그러면 분위기 쎄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문 앞에는 개론쌤을 세워놔야 돼. 그럼 다 올라골라 삼촌 들어오세요 이러고 엉덩이 흔들면서 그럼 다 옵니다. 딱 맞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에 삐끼 역할 할 때 개론쌤 딱 맞아요. 그럼 소문내는 사람 민법에 이 물 좋아 그러면서 돈 안 내고 가면 중개사법에 갑니다. 쥐개베리 돈 내지. 자, 그래서 학교는 너무나도 적절한 것 같잖아요. 특징을 딱 정확하게. 학교나 청사 같은 거 지을 목적으로 공급할 때는 무슨 방법? 수익이야. 공장 지을 때는 추첨. 원칙적으로 조성한 땅은 경쟁 입찰. 자, 수용 방식으로 조성했죠? 경쟁 입찰입니다. 그다음 삼택질 공장은 추첨. 학교나 청사 지을 때는 수익이야. 자, 그런데 아까 상인이 야가 토지 상환 채권 받고 땅 팔았지. 야한테 땅 줘야지.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박스 안에 4번.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상환할 때도 수익이약을 합니다. 오케이? 자, 한 장 넘어가요.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조성토지 가격평가 있지요.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당연히 감정평가한 가격을 해야 되겠지. 조성 원가로 이렇게 낸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평가 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학교 동그라미, 폐기물 처리시설 동그라미 하세요. 학교 짓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잖아요. 그 부지는 네 번째 줄에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어요.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는 거 하면 딱 두 가지 외워놓으세요. 일단 뭐하고 뭐?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환지 방식.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자, 찬물 한 잔 묻고 갈 테니 1시간 동안 한 거 정리 또 하셔야 돼요.